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IAM 아이덴티티 센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르가니제이션스를 통해서 많은 AWS 계정들을 손쉽게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계정들이 많아질수록 로그인이라든지 권한 관리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정들이 5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어드민 사용자들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어드민 사용자별로 MFA도 있어야 되고 패스워드 관리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민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계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자격증명들을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봤던 대로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한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요것도 5개, 10개, 20개, 100개 이런 식의 계정이 되면은 어떤 계정에 어떻게 로그인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실제 UI 화면에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계정 생성은 좋은데 수많은 IAM의 자격증명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유저 이름이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MFA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정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싶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정 숫자만큼 유저를 생성해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관리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팀원별로 모두 다 하나씩 설정하는 건 어마무지하게 복잡한 일이겠죠. 거기다가 각각의 계정에다가 일일이 권한들을 설정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봤던 것처럼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에 가기 위해서는 해당 계정의 역할을 셋업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말하는 거는 계정이 한 100개 정도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습 겸 이렇게 역할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유저가 특정 어카운트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역할 전환해서 쓰는 건데, 몇 개라면 괜찮지만 우리 시나리오에서는 100개 이상의 계정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이렇게 하나의 IAM 유저를 생성함으로 이렇게 다양한 계정에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계정에 일일이 역할을 셋업해 줘야 되고 IAM 사용자를 개발자별로 모두 다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다가 권한 관리가 좀 어렵고 역할 변경을 위한 URL 관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UI적으로 이렇게 역할 기록을 넣을 수가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역할 기록에 대해서 숫자 제한이 있고요. 익스텐션을 써도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UI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정이 정말로 많아진다 그러면은 이 역할 전환을 사용해서 계정을 관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AWS의 아이덴티티 센터예요. 이 아이덴티티 센터는 유저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싱글 사인드 온으로 다양한 계정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이 과정에서 권한 관리라든지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까지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이렇게 아이덴티티 센터로 로그인을 해요. 한번 로그인하고 MFA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 다양한 계정들에 대해서 내가 다양한 권한 세트를 기반으로 로그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계정들의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로그인하고 싶다. 혹은 나는 빌링 권한만 있는 권한으로 로그인하고 싶다. 혹은 나는 리드 온리로만 로그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권한 세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개인 계정들의 로그인인데요. 이렇게 URL 하나만으로 이렇게 싱글 사인드 온, 즉 하나로 로그인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실제로는 MF가 있지만 전 등록해놨기 때문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계정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로그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정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드민 액세스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드민 액세스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UI뿐만 아니라 그룹 유저 관리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 센터입니다. 그래서 AWS 아이덴티티 센터는 인력의 아이디를 안전하게 생성하거나 연결하고 AWS 계정이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이들의 액세스 권한을 중앙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고요. AWS의 다양한 계정, 오르가니제이션 소속에 있는 단일 로그인을 지원한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자격증명 소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SAML이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것들도 연동을 시킬 수는 있어요.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SSO 자격증명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료예요. IAM과 비슷하게 그룹 기반으로 유저 권한 관리가 가능하고요. 사용자 MFA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웹 UI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싱글 사인드 온으로 다양한 계정에 로그인할 수가 있는데 커스텀 주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들은 일단 자격 소스가 있는데 이거는 자격 증명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소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AWS 권한 세트가 있는데 이건 퍼미션 세트라고 해요. 이거는 로그인하는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집합입니다. IAM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혹은 그룹과 연동시켜 가지고 여러분께서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IAM 정책 같은 형식으로 정의가 가능하고요. 해당 권한 세트를 AWS 계정에 부여해서 여러분께서 직접 각각 계정에 어떤 권한 세트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로그인이 가능한 사용자고 MFA 설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룹은 사용자의 집합이고 애플리케이션은 자격증명 연동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께서 또 데모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아이덴티티 센터인데요. 아까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사용자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예요. 이제 실제 사람이고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아이덴티티 센터 사용자가 있습니다. 요것을 모은 것이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권한 세트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요걸 어카운트들에다가 연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어서 요 어드민 그룹은 어드민 권한 세트를 마스터 어카운트와 감사 어카운트에 행사할 수 있다. 혹은 빌링 그룹은 빌링 권한을 가진 권한 세트를 여기 감사 어카운트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조합을 하신 다음에 이 조합 기반으로 여러분께서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보이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개발 그룹은 이 개발 투 어카운트에 대부 권한을 가진 권한 세트만 행사해서 로그인할 수 있다. 이렇게만 설정해 놓으면은 이 사용자는 로그인하면은 요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 계정에. 아까 전에 이 화면은 저는 모든 계정에 모든 어드민 액세스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모두 보이는 거고 이따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라면은 각각의 사용자,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떤 권한 세트만 행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MFA 사용 설정이 가능한데 원한다면은 비활성화할 수 있지만 저는 매우 비추천합니다. 무조건 MFA는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상황에 따라서는 MSP별로 아이덴티티 센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연습하실 땐 좋지만 실제 회사라면 거의 대부분 MSP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MSP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콘솔 로그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원하시면은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 자격증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액세스 키 페어, AWS SDK라든지 CLI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명 역시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임시 자격증명이에요. 그래서 연구 자격증명, 원래 사용하는 액세스 키 페어는 사용할 수 없고 토큰까지 같이 있는 임시 자격증명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세션의 유효기간은 최대 12시간인데요. 우리가 요 임시 자격증명 발급했을 때 요것도 요걸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습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덴티티 센터를 활성화할 거예요. 요거는 오르가니제이션스의 관리 어카운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URL을 설정할 거고요. 로그인을 하기 위한 URL 설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를 생성할 건데 이때 이메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동할 그룹이라든지 사용자를 생성할 거고 그 다음에 부여할 권한 세트를 생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AWS 계정과 연결시키고 마지막으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볼 거예요. 이 과정이 좀 설명으로 하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데모를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천천히 데모를 따라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데모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르가니제이션스를 실습하면서 이렇게 데브 OU 밑에다가 계정을 2개 만들고 프로덕션 OU 밑에다가 이렇게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단에 아이덴티티 까지 치시면은 이렇게 IAM 아이덴티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활성화가 안 된 상태죠. 현재는 이거를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활성화 과정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뭐 다른 것들 연동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별도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인 관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활성화. 현재 이 리전이 적절한 리전인가요? 아시아 태평양 서울. 저는 이 서울 리전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활성화를 눌러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요 활성화 시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바로 활성화가 됐네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기 위한 액세스 포털 URL을 편집할 건데요. 요거 그대로 외우기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요 URL을 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스턴스 이름을 편집을 누른 다음에 저는 AWS 렉처라고 입력을 할게요. 변경사항 저장. 그러면은 인스턴스 이름이 AWS 렉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액세스 포털 URL 이것도 편집을 해줄 텐데요. 여기다가 AWS 렉처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여러분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뭔가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의 아이디라든지 혹은 원하시는 거 저랑 중복되면 안 됩니다. 저는 AWS 렉처 이렇게 2번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랑 중복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액세스 포털 URL이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URL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건 그대로 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AWS 계정 목록을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AWS 계정들이 우리가 이전에 만든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권한 세트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을 설정한 다음에 사용자들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권한 세트를 들어가셔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거는 그룹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그룹에 들어간 다음에 그룹을 생성할 건데, 일단은 저는 어드민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빌링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빌링만 볼 수 있는 그룹입니다. 어드민 그룹은 말 그대로 어드민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자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에 들어가서 사용자 추가, 사용자 이름은 저는 스파크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쓰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 골뱅이 서벌레서 .com. 이메일 주소는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상훈 박.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께서 자세한 내용들을 입력하셔도 되고 입력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선택사항들은 모두 생략하고 사용자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그룹 누구한테 추가할 것이냐, 저는 어드민이랑 빌링 모두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음. 나머지 그대로 두고 사용자 추가.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 것은 바로 권한 세트입니다. 권한 세트에 가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정에 이 사용자가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느냐인데요. 자, 일단 권한 세트 생성. 사전 정의된 권한 세트가 있고 사용자 지정 권한 세트가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거는 주로 사용되는 이렇게 권한 세트가 베스트 프랙티스대로 있고, 사용자 지정은 여러분께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인라인 정책이라든지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사전 정의된 걸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드민 하나, 어드민 권한 세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 어드민 권한 세트는 세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12시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내 정책에 따라 다르겠죠.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생성. 자, 그 다음에 권한 세트 하나 더 만들 건데 이번엔 빌링만 볼 수 있는 권한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것도 뭐 그냥 12시간 놓고요. 다음. 생성. 자, 그럼 권한 세트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권한 세트를 만든 것을 계정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AWS 계정에 들어간 다음에 일단 우리가 사용자 그룹을 할당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모두 체크를 한 다음에 사용자 그룹 및 할당. 자, 일단은 우리가 어드민 그룹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드민 그룹은 말 그대로 어드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드민은 말 그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드민 권한 세트가 있어야겠죠. 다음.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냐? 당연히 어드민 액세스. 요것에 해당하는 권한 세트가 요 그룹에 설정된 상태로 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은 요 4개 계정에다가 요 어드민 액세스를 모두 포함시키는 역할들을 만들게 되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어드민 그룹에 있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각각의 이제 계정에 대해서 빌링만 볼 수 있는, 요 빌링만 볼 수 있는 그룹을 설정할 건데, 그룹 할당, 이번엔 빌링.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 필요할까요? 빌링 권한이 필요하겠죠? 다음, 제출. 자, 그러면 이렇게 권한이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사용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용자에 입력한 이메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인비테이션이 왔는데 여기다가 accept invitation을 누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서 이렇게 암호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하는 암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암호 입력. 그 다음에 새 암호 설정. 자, 그럼 사용자 계정이 생성이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파크,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렇게 암호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MFA를 등록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필수예요. 저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지만 특히 이렇게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MFA를 권장하는데요.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께서 MFA를 쓰지 않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덴티티 센터에 설정해 가신 다음에 인증에 가셔서 이렇게 멀티팩터 인증에 대해서 구성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MFA 없이도 로그인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지만 저는 절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의 유저로 다양한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MFA를 설정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이 인증 앱은 우리가 맨 처음에 AWS 계정 만들 때 MFA 사용했던 앱 있죠? 구글 어센티케이터. 그거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거 사용해 볼게요. 인증 앱. 그 다음에 QR코드. 이전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MFA 할당.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완료를 눌러가지고 들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각각의 계정에 대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혹은 빌링의 두 가지 권한을 가진 이렇게 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로그인할 수가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빌링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각 계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AWS 렉처2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액세스로 로그인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어드민 권한을 행사를 하는 계정 권한 세트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여기서 빌링만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걸 누르시면은 빌링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어드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3 같은 것들을 모두 다 볼 수 있겠지만, 빌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렇게 S3로 들어가도 안 보입니다. 왜? 액세스 디나이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유저는 같지만 권한 자체가 다른 거죠. 여기서는 단지 말 그대로 빌링만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개발자를 하나 더 추가해 볼 건데요. 이 개발자는 요 AWS 렉처 샌드박스 계정에 개발자 권한으로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EC2 권한만 가지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그룹을 하나 만들고요. 그룹 생성, 이름은 팀 데브 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그룹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사용자를 하나 만들 텐데, 사용자 이름은 스파크 데브입니다. 이건 사용자 이름이고요.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데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은 똑같죠. 상훈 박.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저는 같은 이메일 썼지만 실제로는 다른 유저예요. 완전히 다른 유저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팀 데브에다가 개발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추가. 자, 그러면은 이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박스 계정에만 데브 권한을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그럼 권한 세트를 누른 다음에 권한 세트 설정,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 개발자는 EC2만 만지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EC2만 만질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권한 세트, 그 다음에 관리형 정책, EC2 풀 액세스, EC2만 만질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권한 세트 이름은 EC2 풀 액세스, 그 다음에 권한 세트 이름은 데브 개발장이고 EC2 풀 액세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생성.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정에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계정이었죠? 여기 데브 계정에 샌드박스 계정, 이 샌드박스 계정에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됩니다. 누구를? 데브 팀을. 그 다음에 권한은 뭐죠? EC2 풀 액세스, 요거를 선택해 주고요.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이렇게 현재 설정 중이죠. 그럼 설정이 끝난 다음에,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메일 하나 더 왔을 거기 때문에 이 이메일을 한번 수락을 해서 새로 만들어진 유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찬가지죠. 스파크 데브고요. 암호도 그냥 제가 쓰는 암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암호 설정. 그 다음에 기존에 로그인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파크 데브 이렇게 입력을 해서 암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른 유저이기 때문에 MFL 한 번 더 입력해야겠죠. 네, 똑같아요. 일회용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로그인을 해보면은 이 개발자는 현재 이 계정에 EC2 권한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S3를 한번 가보면은 이렇게 액세스 디나이드가 뜨죠. 네. 대신에 EC2로 갔을 때는 EC2의 한정에서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EC2 인스턴스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EC2와 관련된 활동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EC2 풀액세스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용자별로 다른 권한 셋으로 로그인하도록 여러분께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센터고, 이거를 활용하면은 하나의 로그인으로 다양한 계정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할 때 다양한 권한들을 행사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여러분께서 액세스키 페어를 액세스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여러분께서 뭔가 AWS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 해당 유저의 권한을 행사할 액세스키 페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서 액세스키 페어 대신에 정확히는 임시 크레덴셜, 임시 크레덴셜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전에 알아봤었죠. AWS 토큰이 포함된 임시로 만든 크레덴셜인데, 여기서 액세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키, 시크릿 액세스 키, 그리고 세션 토큰까지. 세션 토큰이 있는 거 보니까 임시 자격증명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것을 여러분께서 활용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뭐 예를 들면 뭐 Node.js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CLI라든지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요걸로 복사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콘솔 로그인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방식의 액세스 키도 사용할 수가 있다. 참고로 파워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필요한 대로 쓰시면 돼요. 이외에도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언급드리겠지만 이렇게 모바일 앱으로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덴티티 센터 자체는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별도로 정리를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앞으로는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계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이덴티티 센터를 활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SP를 활용하고 계시다. 그러면 MSP별로 이게 되는지 문의를 하셔야 돼요. MSP에 따라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